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가요? 입맛이 없고 기력도 없고 피곤하고 힘들고 소화도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건강을 해칠까 걱정되는 증상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경희대 한의대 황덕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런 식욕은 건강을 지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문진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소화, 대소변 또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생리 관련되는 그런 것들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노인에게 있어서 식욕 부진은 생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병적으로 오는 경우라든지 또는 지금 환경적인 요인에 어떤 문제가 있는다든지 또는 다른 약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들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증상들이 당연히 안 나타나더라도 식욕이 잘 없거나 밥을 잘 못 드실 때에는 그것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식욕 부진으로 인해서 노인의 같은 경우는 체중 감소가 좀 나타나서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한 6에서 12개월 사이에 나타냈을 때에는 오히려 노인이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사망률 증가와 연결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제 밥 먹는 게 그냥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 상태를 추측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입맛이 없다는 말을 할 때 특히 노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노인 건강에 있어서 식욕, 입맛은 기력하고도 연결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노인 건강을 얘기하고 노인 의학을 얘기할 때 특징적인 것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어떤 그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심장 질환이면은 어떤 심장과 관련되는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젊은 사람들의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식욕과 관련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활동량도 줄고 식욕이 같은 것도 줄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노인의 그런 기력 또는 컨디션, 체력들을 볼 때는 이런 밥 먹는 양이 중요한데요. 결국 이제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그 비위 기능이라고 해서 비위가 좋다 이랬을 때 기운을 올린다 이럴 때는 그 먹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후천직이라 그래서 기운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그런 입맛과 기력 또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력의 기라는 게 몸의 기운, 활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흔하게 기운을 보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비위계통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위계통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먹고 소화하는 능력들이 가장 그런 중요한 것들이 되고요. 또는 우리가 산후에 그 산모들을 봤을 때에도 저희가 물어볼 때 밥맛이 좋으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밥맛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운이 있는 거고 밥맛이 없으면 좀 기운까지 많이 빠졌다 그런 얘기들인데요. 우리가 너무 힘들거나 과로했을 때 정말 밥 숟가락 들 힘도 없다 얘기를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밥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운들도 떨어질 정도로 기운이 없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몸이 전체적으로 기운을 다 소진했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보면 기력을 타고났다, 에너지가 많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체질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기운에 있어서 말할 때 선천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후천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선천직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타고날 때 그 받은 그런 기운들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봐도 우리가 운동을 또 안 했는데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달리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보면은 기운이 없고 근육도 잘 안 돋서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선천적인 기운이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후천적으로 보면은 후천직이라고 해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잘 먹고 영양 상태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운동량이 중요한 것보다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기력을 타고났다 이런 선천지기가 좀 좋다 또는 후천지기로 많이 채워졌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체질 얘기하면은 주로 우리 사상 체질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음인들에 해당하시는 그런 체질분들이 가장 특징적으로 소화력이 좀 약한 거죠. 소화력이 약한 분들. 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비소신대하다고 하는데 뭐냐면 비위 기능이 좀 약하다, 작은 거고 그리고 신장
기능이 좀 크다 이러는데 이분들에 있어서 소음인들이라 해서 소화력이 그러면 항상 소화장애가 있고 소화가 안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소화를 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 좀 적다. 그래서 소화를 한꺼번에 시킬 수 있는 저장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소식을 하고 또는 소식하는 만큼 자주 드시고 그리고 소화 잘 되는 걸로 드시면은 오히려 뭐 소화장애 없이 소화 질환이 없이 굉장히 건강하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또 태음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뭐 등치도 크고 뭐 백골도 크다고 해서 먹는 것도 많고 굉장히 소화력이 좋은 사람으로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많이 드시는군요. 많이 드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는 소화가 괜찮으니까 문제가 없어 이러면서 또 항상 보면은 과식을 하거나 또 욕심을 부려서 더 먹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또 소화장애나 또 소화 관련되는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그런 저장 용량이 다른 거지 이게 어떤 소화기와 관련된 질병하고 꼭 일관되게 그런 맞추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소화 기능을 비롯해서 모든 기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요. 임신 중에 또 어릴 때 잘 먹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도 하시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연관이 있을까요? 뭐 이거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선천지기, 후천지기 또는 체질이 뭐 소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소화 기능이 좀 약하고 원래 나는 정상적으로보다 못 먹는다, 남들과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어떤 소음인이라고 해서 소화력이 약한 분이라고 해서 꼭 소화장애가 문제가 있냐 이런 것들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의 그런 소화 백골이라고 하죠. 만약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평소에 식습관에 그런 뭐 내가 뭐 살이 나는 또는 뭐 알레르기 있는 음식들을 잘 가려 먹는다고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거를 맞추지 못하면은 큰 병이 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나 성장기에 보면은 특히 이제 어릴 때 보면은 뭐 사춘기 이전 어릴 때 보면은 그런 태어나서 이유식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첫 돌 때 요럴 때 어떤 그런 음식 훈련들이 먹는 음식 훈련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백골이 좀 잘 늘어나서 잘 먹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런 것들이 좀 잘 원활하지 않고 뭐 다른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못 먹었을 때 잘 크지 않고 또 이렇게 키가 작거나 이런 것들로 좀 성장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좀 이제 한 가지보다는 뭐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먹는 거는 그 시기에 해당하는 그런 영양 섭취를 잘 됐느냐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 좀 체력이 약했더라도 성장하면서 그리고 나이 들면서 신경을 쓰고 잘 챙기면 체력하고 기력을 좀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뭐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는데 선천적인 게 좀 약하다고 해도 후천적인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잘 먹고 운동들을 좀 꾸준히 했을 때에는 충분히 이제 부족하게 태어난 거를 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주변에 흔히들 보면 이제 운동 같은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왜 운동을 했느냐 그러면 어릴 때 뭐 밥도 잘 안 먹고 뭐 외소했는데 뭐 애들한테 이제 뭐 놀림당하다가 뭐 운동을 하면서 더 좋아졌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갈리는 시기들이 사춘기 전후로 해서 내가 원래 이제 어릴 때 먹던 그런 식습관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개선을 하고 그리고 성장기가 있을 때 잘 지나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충분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성인이 됐을 때에도 내가 소화의 어떤 특성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해 또는 내가 요 정도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되지만 요거보다 넘어가면은 좀 소화가 안 된다. 이러한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잘 드시면은 충분히 건강하게 그런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욕도 그렇습니다. 유난히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활기찬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가 뭐 흔하게 활기가 없을 때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자로 보면은 이제 비곤하다고도 쓸 수 있는데 비곤하다. 그게 이제 비위할 때 그 비자랑 피곤하다 할 때 그 곤할 곤자를 쓰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비위가 곤궁해지면은 우리가 식곤증이 오듯이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 소화를 시키기가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졸리죠. 기운도 없고 손도 붓고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비위 기능들이 약해지면은
우리 비주 3할이라 그래서 손끝 발끝까지 보내지는 기운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기운도 없고 무기력하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많이 드시고 활동량도 좋으신 분들은 항상 좀 많이 먹고 또 그걸 소화시키는 대사들이 좋기 때문에 더 활기찬 느낌이 드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원래가 그렇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원래 잘 드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소식하는 분들도 있고 원래 그렇다는 말들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 많은 분들이 하시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원래 잘 드신다 이런 것들은 원래 타고나는 그런 비위의 그런 소화 능력들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대사 능력, 기초 대사량도 어떻게 보면 뭐 인종에 따라 다르고 뭐 체질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는 그런 식습관의 변화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집안에서는 뭐 한번 먹었으면 굉장히 뭐 과식을 하고 충분히 또 그걸 소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뭐 자라온 사람도 있고 교육도 받고 학습이 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소화도 잘 시키고 원래 하는 것들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잘 임상적으로 잘 보면 생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은 괜찮지만 임상적으로 올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나는 원래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서 요즘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원래 잘 드시는 분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것에 맞춰 있을 때는 소화가 잘 됐는데 뭐 어떤 뭐 외식을 하거나 뭐 특정 뭐 잔치집에 있거나 아니면 뭐 결혼식에 뷔페를 가서 과식을 했더니 나는 체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의 이제 원래 그런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살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적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고 나는 뭐 원래 못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대사량이 부족하다면은 운동량을 늘리거나 했을 때 뭐 위장도 어떻게 보면 근육이고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고 연동 운동이 잘 돼야 소화가 잘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건강 비결에서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 잘 먹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잘 먹는 게 많이 먹는 걸 뜻하는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력이 약하고 비위 기능이 이제 원래 약한 뭐 체질로 따지면 소음인에 해당하는 분이 정말 태음인처럼 정말 뭐 밥을 뭐 몇 그릇씩 먹고 뭐 반찬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랬을 때는 뭐 소화 불량도 오게 되고 체기도 많이 오게 돼서 더 이제 악순환을 겪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기의 체질에 맞는 정도 자기의 그런 한계를 좀 알고 자기가 소화시키는 능력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은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떤 특정 음식들을 한 가지를 드시는 것보다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식사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요? 더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잘 먹는다고 얘기하는 데는 음식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 양을 내 몸에 맞춰서 절제 있게 양도 조정하고 그리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먹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몸도 식사 시간에 맞게 반응하고 소화 효소를 준비해 놓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깨지면은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소화 장애들을 만들기 때문에 식사 양 또는 절제 그리고 식사 시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정말 잘 먹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는 소화력이 뛰어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소화 기능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소화력이 약하면 좀 애써 소식을 하게 되거든요. 부담이 되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소화 효소를 내니까 우리가 뭐 소화라고 하는 것들을 음식을 분해하고 부숙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발효시키는 거고 찐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쪘을 때는 소화 효소도 필요하고 또는 수분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따뜻해야 되는 우리 몸에서 몸에 열기도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변화에 따라서 뭐 과식을 하면 소화도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나는 항상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날은 뭐 밥 한 그릇 가득 먹어도 뭐 소화가 괜찮고 편하고 어떤 날은 뭐 반 그릇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식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뭐 노인들의 장수를 위해서는 소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요즘에 이제 100세 건강 노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소식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 특히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요. 그렇죠. 만약에 뭐 어떤 농사를 직접 짓는다든지 뭐 일상적인 생활도 자기가 직접 다 한다든지 뭐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한다든지 어떤 그런 활동량을 충분히 많이 했을 때 100세까지 건강한 노인들의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활동량이 많은데 소식을 한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 활동량에 맞춰서 먹는 양을 조절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지. 오히려 뭐 혼자서 먹으면서 너무 소식을 하면서 오히려 식사량에 맞춰서 활동량을 줄이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골고루 좀 챙겨 드셔야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영양에 있어서 뭐 요즘에 뭐 다이어트도 생각하면서 뭐 원푸드 다이어트나 또 어떤 뭐 지방을 뭐 줄이거나 뭐 단백질만 먹는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음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또는 뭐 기타 뭐 무기물, 뭐 아미노산, 비타민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꼭 음식물 섭취에 있어서는 균형 있게 영양 있는 섭취를 하시는 게 어떤 뭐 특정 다이어트를 뺀다고 하면은 영양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인들은 뭐 고기도 좀 챙겨 드셔야 되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탄수화물이 가장 기본이 되지만 또 이제 노인들에 있어서는 근력이 빠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육량이 굉장히 그런 노후의 그런 노인들의 그런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호르몬의 그런 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지방도 또 너무 안 먹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좋은 지방을 선택하셔서는 지방도 좀 섭취를 하셔야 오히려 더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소화장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뭐 소화라고 하면 우리가 먹은 섭취한 음식물이 영양소로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은 음식물을 덩어리가 소화효소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분해가 됩니다. 그럴 때 가수분해, 수분이 가해지면서 아주 작은 그런 저분자 물질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뭐 우리가 저작을 씹는다든지 또는 뭐 연동운동이나 해서 기계적인 소화들이 있고 또는 이제 화학적으로 좀 분해되는 화학적 소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장의 연동운동, 씹는 운동 그리고 또 이제 화학 소화 효소들이 잘 나오고 하는 그런 화학적 변화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소화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동운동이 잘 안 된다. 나는 갑자기 뭐 장마비가 됐어. 이 마비가 됐어. 이러면은 내려가지가 않고 오히려 토하고 아프고 막 뒤틀리고 이런 것처럼 소화가 안 되는 경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항상 효소도 있지만 뭐 온도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수분이 뭐 많냐 적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는 다양한 그런 소화 효소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여하는 부분에서 뭐가 하나가 빠지면은 그런 소화 불량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또는 뭐 트림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 불편감이라든지 뭐 가스가 정말 배출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소화 불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장이나 대장 그리고 간 기능까지 모든 기능이 좀 약한 분들에게 이런 소화장애, 소화불량이 좀 자주 생길까요? 네, 아무래도 뭐 소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소화기 계통에서 어떤 효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뭐 위장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고 또 간은 또 소화 효소를 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장에서도 나오는 소화 기능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흡수와 배설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느 쪽에 그냥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봐야 되는 거지 하나로 딱 끊어서 여기가 끝나면은 소화가 지나간 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전체적인 기능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간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떤 소화 효소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간은 우리가 뭐 담즙이라고 해서 보통 뭐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를 뭐 담즙이라고 하는 지방 분해 효소를 듣고 있죠. 그렇지만 한의학에서도 보면은 이제 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소화 기능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간은 우리 몸에서 이제 소설한다고 해서 뭔가 퍼뜨리고 순환시켜주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잘 안 되면은 장의 기능들이 좀 문제가 돼서 뭐 트림을 한다든지 뭐 토한다든지 뭐 속이 쓰리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갑자기 밥 먹다가 뭐 기분 나쁜 얘기 듣고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갑자기 탁 체하고 예. 뭐 머리도 아프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죠. 급체하는 경우요? 급체하는 경우죠. 결국은 이게 단순히 뭐 신경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비불화한다. 간과 비위가 서로 조화롭지 못하면 소화장애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간에 이상이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 구역질, 구토가 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꼭 간 때문뿐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간염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증상이 뭐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네. 초기에는 뭐 식욕부진이나 메스꺼움, 소화불량, 구토 등의 증상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제 간은 장기이기 때문에 어떤 침묵의 장기라고 할 정도로 뭐 증상들이 없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제 간의 기능들과 연결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담즙이 또 문제여서 담석증이 있거나 당남역인 경우는 또 이제 소화불량과 더불어 또 위쪽 배가 또 특징적으로 아프거나 네. 그런 쪽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소화 요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요즘에 이제 췌장 질환 같은 경우에도 췌장에 보통 이제 그게 소화 요소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안 되면은 오히려 통증이나 뭐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일시적으로 뭐 잠깐씩 소화가 안 되는 거나 또는 뭐 소화제를 먹었으면 잘 뭐 해소가 되거나 그러면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뭐 만성적으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뭐 배가 아프다든지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위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뭐 다른 대사 질환이 있는지 또는 감담도 뭐 췌장 질환들이 이런 거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료는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소화가 안 되면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차기도 하잖아요. 네. 소화력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자주 체하기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손발이라고 하면 비주사말이라고 한의학에서는 그러는데요. 네. 결국은 비위가 차지 말단, 손발이 찬 거를 뭐 주관한다. 또는 뭐 그런 기운이 손발에 기운이 가는 거를 주관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굉장히 급체한 경우에 또는 뭐 참을미하는 사람들이 토하려고 할 때 보면은 옆에서 만져보면 손발이 차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막혀가지고 순환이 안 될 때에는 또 이렇게 기혈순환이 잘 안 돼서 차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거꾸로 우리 몸에서 땀이 난다든지 또는 이런 갑자기 긴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율신경계통이 주관하는 게 장의 운동이나 소화 기능들을 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이렇게 변에 문제가 오거나 또는 설사를 거꾸로 하거나 또는 뭐 토하거나 또는 손발이 차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자기 깜짝 놀래거나 너무 긴장하면은 뭐 굉장히 뭐 먹은 것도 뭐 초화가 되고 장도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네. 손에 식은땀이 막 나게 되는 그런 생리적인 변화들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체하면 손을 따잖아요. 네. 근데 한의학적으로도 집에서 손을 따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침을 놓는 과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응급처치로 이제 그렇게 딱 따줬을 때 피를 좀 내면은 네. 오히려 이제 막힌 기혈순환이 소통이 되면서 좀 가라앉는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감염 문제가 되죠. 아무래도 뭐 한의원에서는 일회용 멸균침을 쓰기 때문에 뭐 깨끗이 소독을 하고 하는데 네. 뭐 집에는 딱히 그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염증이 생기거나 이제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습관적으로 찼을 때 뭐 한두 번 따서 뭐 계속 호전이 됐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뭐 이제 그게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렇게 체하는 증상이 반복될 때에는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압은 어떨까요? 네, 이제 또 오히려 손 따는 거가 좀 원활하지 않을 땐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멀미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고 좀 답답하고 그럴 때는 가장 좋은 자리들이 이제 합곡이라는 자리인데요. 합곡이요? 합곡은 이제 우리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움푹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꾹꾹 눌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관이라고 하는 쪽인데 네. 내관은 이게 손바닥을 쳐다보고 손바닥 쪽에서 손목 라인에서 한 손가락 3마디 정도 위쪽에 제일 중간에 이렇게 두 개 그 건 사이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은 우리가 멀미하거나 또 이렇게 뭐가 막혀가지고 안 내려갈 때 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족삼리라 그래서 종아리 바깥쪽에서 무릎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무릎
그보다는 한 손가락 3-4마디 좀 아래쪽에 족삼리 바깥쪽에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소화기 쪽에서 좀 쭉 내려가주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꼭꼭꼭 눌러주거나 해둘 때 오히려 침처럼 강한 자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는 느낌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소화와 관련된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